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진행 맡고 있는 토카이트의 지식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요, SAP ERP, 지금까지 우리가 벌써 한 20년 넘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SAP ERP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는 건지, 그런 우리가 절대적인 모든 우리가 뭐 방안을 다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런 사례들, 그런 어떤 솔루션들을 써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스마트하게 쓰는지 그런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요, ISTN의 남기웅 전문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ISTN의 남기웅입니다. 네. 자, 여기 SAP ERP 기반의 임직원 경비 처리 시스템 구축 사례를 했는데요. 네. 요런 임직원 경비 처리 시스템 이런 것이 시스템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까? 저희 회사 이런 걸 안 써가지고 작은 회사여가지고 네 일단은 이런 것들 수요가 많이 있나요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SAP를 사용하시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 네네. 경비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그 최적화해서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아 이게 그러면 한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이 된 겁니까? 실제로는 그 법적인 것들이 이제 정비가 되면서 시스템화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우리나라 네.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과거에는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출력을 해서 풀칠을 하고 그렇죠? 냈어야 됐는데 네네네. 그 정보들이 법인카드사로부터 전송이 되고 각 회사의 ERP 내에 그게 저장이 된 후에 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그 실물 증빙, 즉 종이 네네네. 영수증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부가세법이 바뀌었고요. 네네. 이러한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ERP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좀 더 직원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완전 디지털로 그렇죠. 그렇게 바뀌면서 하는 이런 이제 니즈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방면을 좀 살펴보면 이러한 종이 증빙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 기업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면 뭐 물리적 법적으로는 최소 5년치는 쌓아야 되고 또 뭐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증빙들을 계속 철을 해서 그 철들을 서고에다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 그렇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보관을 해 놨을 경우에 나중에 필요한 적격 증빙을 찾기 위해서 그걸 다 일일이 뒤져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나오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ERP를 도입한 게요, 그죠? 네. 사일로로 운영되던 것들을 네. 통합시키면서 완전 디지털화 시키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정말 경비 처리, 그리고 영수증 처리 때문에 그게 하나의 맹점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렇죠. 그 점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기업에서는 효율화를 하고자 했는데 법적인 요구사항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네. 이런 이제 세제가 바뀌고 하면서 이런 효과들을 얻을 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SAP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경우에는 네. 다른 좀 이슈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뭐 내부에서 결제를 한다고 할 때 그룹웨어들을 이제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룹웨어에 있는 권한과 SAP에서 관리하는 권한 체계가 서로 연동이 되지 못하는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SAP 상의 권한 외에도 그룹웨어 상에 있는 권한을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네. SAP 상에서 어떤 특정 그 트랜잭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 경비 건별로 내부적인 승인을 받아야 그 권한에 의해서 문서가 생성이 될 수 있고 네. 전표가 기록될 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뭐 마지막에는 뭐 결산 프로세스도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겠네요. 예, 특히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하면 회계팀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과거에는 월말에 결산을 하면서 그 경비철 하나 한 장 넘겨가면서 그렇죠. 잘못된 것들을 확인하고 하느라고 그거 하느라고 2, 3일은 가볍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비 회계팀뿐만 아니라 현업부서도 좋아할 것 같은데, 저도 딱불 붙이던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떠오르는데 엄청 귀찮거든요. 그렇죠. 네. 예, 현업 분들은 그 부분을 좋아하시고 네. 또 결산을 맡고 계신 회계팀 담당자들도 역시 또 그런 그렇게 해서 부분을 제가 좋아하시고. 결제 못 받은 것도 꽤 돼요, 돈이. 그렇죠. 금액을 또 못 따지면. 내게 되면 네, 그렇죠. 그런 네.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여기 보면 제품인 것 같은데, 네. 아이 어카운팅하고 아이 어카운트 또 익스펜스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뭡니까? 예,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임직원 경비 처리 시스템을 위해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제품은 아이 어카운팅 익스펜스라는 제품인데요. 아,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임직원 경비 처리에 특화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근데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기존의 SAP는 그 웹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고요. 네네. 그룹하고 연동하는 부분들이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럼 경비 처리 말고 일반적인 회계 업무에는 좀 더 확산해서 적용해 보면 어떨까? 네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투자예산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구매 업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업무에 저희 플랫폼을 좀 활용을 해보고자 하는 니즈들이 나오시면서 네네. 아예 어카운팅이라는 이 어카운팅 즉 특정 경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금 지불이라든지 청구에도 활용을 하고자 하는 식으로 확산을 요청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확산하셨습니다. 기존의 SAP ERP의 회계 부분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을 그렇죠. 그 아이 어카운팅으로 네. 보완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것이 지금 국내에서 한 몇 개 기업들이 정도 쓰고, 대략 한 몇 개 쓰고 있습니까, 지금요?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그 파트너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제품들을 또 딜리버리들을 하고 있고요. 국내 많은 기업들이 경비 처리 시스템을 웹화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여기 실제로 여기 있는 회사들이 아이스텐의 고객들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사례들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사례들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받는지. 예, 다양한 업종에 이제 저희 제품을 이제 딜리버리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완성차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비 처리 외에 추가적으로 회계 업무에 대해서까지 좀 구축을 하셔서 약 3개월 만에 구축을 하셨는데 저희가 SAP ERP 구축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8개월 정도 걸렸는데 저희 네. 제품은 한 3개월 정도에 간략하게 하셨고요. 네네. 그 오른쪽에 있는 소셜 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지금 뭐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쿠팡. 네. 예. 제가 말할게요. 맞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C사 있으면 뭐 그냥 다 나오는 거죠.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전체 회계 업무를 다 저희 시스템을 쓰셨어요. 아, 네. 그래서 회계팀 담당자는 굳이 SAP에 접속하지 않으셔도 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셨고요. 다만 이제 결산을 위해서 대량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 트랜잭션들은 일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네네. 것들은 외부로 한다거나 결제 승인을 받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네. 일부 트랜잭션들만 SAP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저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네. 물론 그 하단에서는 필요한 전표들은 SAP에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런 네. 형태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로 다 한 이유는 그만큼 이것이 뭔가 사용자 편의성이 더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렇죠. 거죠. 사용자 접근성이나 네네, 편의성이 그렇죠. 이제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리고 하단에 이제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요새는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신데 과거에는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부가세 환급을 하기가 좀 까다로우셨어요. 왜냐하면 임직원들이 경비를 쓴 경우에 그거를 부가세 그 환급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일일이 계산을 해서 그걸 네. 따로 확인을 하고 그걸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일을 수기로 이제 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팀에서 그런 작업을 하기에는 인력 소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사실 포기를 하셨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포기를 하셨었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그런 정보들이 카드사로부터 자동적으로 넘어오게 되고 네. 일반 금액과 그 법인세 아니요 부가세 부분을 네네. 구별해서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환급을 받게 된 거고요. 그래서 뭐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 한 2년 정도면 저희 시스템 도입 비용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서비스 업종의 A사 같은 경우에 네. 그 임종경비 시스템으로 연간 부가세금 1억 6천만 원을 그렇죠. 막 세이빙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번 거죠. 그죠? 예,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비용 회수 이런 것이 생기는 거네요. 예. ROI가. 그래서 사실 ROI들 체크하기가 사실 일반적인 제품들은 좀 까다로운데 여기는 ROI가 저렇게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네. 보통 이게 CFO들이요. 네. 이런 IT 시스템 도입하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도 돈 써요! 막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잘 모르시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분들이 우호적이실 것 같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도입을 검토하시고 많이들 하셨죠. 네. 요즘 세상에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맞습니다. 요즘 사실 IT가 상당히 이제는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생산성 향상보다는 코스트 이펙티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뭐 시스템인 것 같네요. 자, 근데 보통 이것이 도입이 되면 네. 어떤 식으로 이것이 진화합니까? 이 시스템이.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저희 고객 중에 가장 그 확산을 많이 하신 고객사인데요. 2010년에 이제 처음으로 아이 어카운팅의 익스펜스 부분을 도입을 하셨고요. 네. 이걸 가지고 그 임직원 경비 처리 부분을 하셨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때 경비 처리만 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금하고 구매 일부분을 저희 시스템을 활용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2012년에 전자세금계산서 연동하는 부분을 하셨고, 2013년도에는 저희하고 한 6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하셔서 투자예산 심의 부분을 완전히 시스템화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엔진을 활용을 하셨고, 그걸 가지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 미국하고 멕시코에 있는 법인, 그다음에 중국 법인이 저희 제품을 네. 단계적으로 이제 확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FI라는 재무회계 모듈 안에 있는 경비 네네. 처리만 사용을 하시다가 FI 부분, 그다음에 CO, 그 투자 예산에 들어있는 CO 까지. 투자 예산 부분, 그다음에 MM에 있는 구매 청구, 네네. 그다음에 플랜트 메인터넌스 부분까지도 다양한 모듈에 저희 네. 제품을 지금 확산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FICMM처럼 이렇게 SAP의 각 네. 모듈 간에 네. 모듈 간에 뭔가 약간 사일로화되는 것을 예를 통해 가지고 뭔가 그것을 이렇게 커넥션해서 방지하는 거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그 같아요. 부분은 ERP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만 네네. 그 부분보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네. SAP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그 결제라는 승인이라는 부분이 별도로 있던 거를 그 부분을 인테그레이션 시키는 부분들을 고객은 더 만족스러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확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자, 여기가 실제 아이어칸트 쓰고 있는 고객들인 거죠? 네, 대표 고객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눈여겨보시면 고객들이 뭐 한 고객이 도입을 한 후에 후속 프로젝트들을 한 2년에 3년 뒤에 계속들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특정 경비 처리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에 저희 시스템을 플랫폼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확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입이 돼가지고 네. 일단 쓰는데 그렇게 뭐 구축하는데 기간도 오래 안 걸리고 네, 그죠? 맞습니다. 쓰면 또 바로 아까 같이 ROI가 더 결과가 바로 네, 나오니까 맞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산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네. 누가 뭐 인위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죠? 사실은 저희가 뭐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가이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써보시면서 우리 이런 업무 말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계정 출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원자재나 제품을 구매를 해서 생산에 투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연구개발용으로 쓴다거나 네. 제품을 마케팅을 위해서 고객에게 전달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 다 비용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과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적절한 승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밟지 않다 보니까 재고 숫자도 좀 안 맞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거는 판매 관리비로 간다거나 그 목적에 따라서 계정 기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연자산으로 그냥 그냥 그렇게 이제 제대로 처리를 하지 그렇죠. 못했었던 거죠. 근데 저희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이제 MM의 그런 타계정 출고 부분이나 이런 데들에 아이디어들 본인들이 더 내셔서 그렇게 또 저희한테 구축 의뢰를 하시는 경우들, 확장 의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비용 처리 같은 거를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많이 나중에 절세 효과도 이제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네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그 IST는 일단은 전략이 일단 이것을 조금이라도 FI 일단 씹어놓는 게 일단 전략이겠네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요새 뭐 플랫폼화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2000년대 후반 그때 7년 8년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뭐 플랫폼이 되리라는 기대를 그때 갖고 있었거나 그런 비전까지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어칸트 익스펜스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러면 이게 클라우드로도 서비스가 되는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온프레미스로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근데 뭐 클라우드로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이 확산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자, 일단 그러면 이것을 적용하는 대상 업무는 어디 일단 뭐 법인카드 속 뭐 일단 그죠? 비용 쓰는데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회사의 경비를 물론 개인들이 각 법인카드를 지급받아서 활용들을 하지만 꼭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현금을 일부 써야 되는 경우. 뭐 대표적으로 고객사에 뭐 경조사금을 냈다거나 이런 거를 뭐 법인카드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다음에 뭐 출장을 갔는데 카드가 뭐 받을 수 없는 업종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현금을 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 부가세법에서 적격 증빙으로 인증을 해주는 경우는 카드사로부터 데이터가 넘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어쨌든 실물 증빙은 이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한데 한 가지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용한 실물 증빙이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다음에 그거를 결제를 할 때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온 사진 정보를 보고 결제를 한 후에 실제로 마지막에는 그 출력을 해서 뒤에 이제 처를 하는 경우죠. 이거는 여전히 우리나라 부가세법이 카드사로부터 오는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보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인데 여기서 이제 옵션이 그때 출력을 할 때 바코드 스티커를 발행을 해서
그 출력된 증빙에서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네. 그 번호를 기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감사가 필요해서 특정한 전표에 대해서 이 전표가 발생한 증빙을 내놔봐라 할 때 그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바코드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요거는 뭐 바코드 그 인쇄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좀 더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스마트폰으로 찍어서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예 보관의 편의성, 그다음에 나중에 검색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코드 같은 건 이제 사용자 단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하다 보니까. 아, 뭐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그래요?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냈던 거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옛날에 보면 그 DMS라고 하는 네네. 문서가 EDMS라고 하는 데서 네네.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왔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음. 적용을 한 사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어 카운팅 익스펜스에서 처리한 거 외에 회계 업무에 확산이 된 경우, 저희가 아까 네네. 설명드린 C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일반 채권 채무 전표라든지 뭐 전자세금에서 연동이라든지 뭐 환산 전표라든지 다양한 전표들에도 승인 프로세스를 저희 제품을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업무들에 적용하는지 궁금해들 하셔서 네. 넣었고요. 특히나 저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뭐 GL 계정 생성이라든지 고객 마스터, 구매처 생성 같은 경우에도 네. 저거는 이제 특히나 고객 마스터나 구매처 마스터는 최소한 3개, 4개 이상의 부서가 협업을 해서 이제 마스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A 부서에서는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데 B 부서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지 않으면 이 A, B, C가 다 입력을 하고 최종 승인이 되어야 네. 고객 마스터가 생성이 돼서 그 고객으로부터 빌링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저희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면 이 지금 고객 마스터가 누구에게 어디서 잡혀 있고 버틀렉이 어디에 있고 네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많이들 확산을 하시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프로세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플로우 좀 볼까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처럼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부터 카드사로부터 인터페이스를 받는데요. 보통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매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카드사는 저희 회사의 특정 위치에 서로 약속한 위치에다가 카드 전날 사용 정보를 입력을 해주는데, 물론 카드사에 매입하는데 보통 2일에서 3일 걸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들어오기는 하지만 보통 2일에서 3일 전에 이제 본인이 사용한 카드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네네. 여기서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일매일 쌓이니까 직원들이 영수증 경비 처리를 매 월말에 모아서, 그거 하는데도 옛날에 해보셔서 그렇죠. 알겠지만 2-3시간씩 걸리잖아요. 네, 풀 맞아요. 붙이고 맞아요. 출력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뭐 3건, 2건 이렇게 오는 거를 매일매일 승인을 올리는 거죠. 아, 네. 현업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형태. 그러면 사실 매 월말에 영수증 처리, 경비 처리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이 네. 매일매일 조금씩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매일매일 인터페이스는 받지만 경비 처리는 월말에 모아서 하시는 기업들도 네. 아직 있으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경비가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증빙 저장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법인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현금 영수증을 사용했거나 개인 카드를 사용한 부분에서 스캐닝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3번에서 결제 상신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스캐닝된 것은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전자증빙 서버로 네네. 기록이 되게 될 거고요. 승인이 완료되면 5번이 이제 저기 SAP 전표 화면인데, SAP의 FI 모듈에, 재무회계 모듈에 실제 이제 전표가 발생이 되고 나중에 검색을 하실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루션 도입 때문에 일단 전자증빙 서버는 한 대가 이제 있어야 되겠네요. 네, 뭐 파일 서버 정도로 큰 서버는 아니고요. 네네. 다행스럽게도 SAP에서 저런 전자증빙 서버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구매를 하신 경우에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네. SAP 컨텐츠 서버라는 걸 제공해드립니다. 아, 네네. 자, 아키텍처 한번 들어갈까요? 예. 근데 여기 밑에 아이 어카운팅 밑에 네. 또 아이플로우라고, 이것도 아이스테인에서 뭐 개발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이 시리즈로 하는 거 보니까. 네, 이거 뭡니까? 네. 실제로 저희 이제 아이 어카운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승인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다 네, 보니까 그렇죠. 결제 엔진을 해당하는 BPM에 해당하는 결제 엔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저 아이플로우라는 제품이고요. 네네. 저 아이플로우라는 제품을 활용을 해서 결제 엔진 역할을 해주는 거고, 아까 제가 왜 확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네. 사실은 그 확장의 영역 가운데
재무 부분을 넘어서는 뭐 구매나 아니면 타계정 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이플로우라는 엔진 위에다가 그 업무 프로세스를 입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PM 역할을 예, 하니까? 맞습니다. BPM 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 위에 이제 아이 어카운팅이나 아이 어카운팅 익스펜스가 프리 컨피규어든 형태로 딜리버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아이플로우한테 BPM이 없으면 네. 일일이 하나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또, 그죠? 그걸 또 다 코딩으로 또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SI죠, 그것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플로우가 나중에 나온 겁니까? 아니죠. 사실은 먼저 아이플로우를 나왔어요? 같이 개발을 먼저 했던 거고요. 네. 아이플로우로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 수요가 점점 많아질 거를 예측을 하면서 아이 어카운팅 익스펜스를 제품화했고 네. 그 중에서 또 FI 부분은 또 굉장히 이제 프로세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확산된 아이 어카운팅이라는 브랜드를 아이 어카운팅까지 확산을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이시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SAP ERP 이제 기준이고요. 저 SAP ERP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어느 버전이든지 아니면 어떤 이네스먼트 패키지를 사용하시든지 상관없이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AP에서 S4 하나로 또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대응이 되겠죠.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뒷부분에 이제 이 다음 알겠습니다. 버전에서 그런 거 대응하고 자, 요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글로벌로 많이 진출하잖아요. 예, 거의 디폴트처럼 되는 것 같은데 예, 이제는 맞습니다. 그죠? 네. 예. 글로벌한데 또 맞춰가지고 이것이 그것도 잘 또 네.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거 특징들 몇 가지 좀 보도록 하죠. 예, 네네. 그 뒤에 이제 기능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SAP 자체도 다국어, 다통화를 지원을 하는 것처럼 저희 아이 어카운팅도 다국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저 위에 이제 그룹의 연동 시 매개 변수 파라미터 전달이라는 의미를 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사에서 글로벌하게 그룹웨어를 네. 뭐 한국, 중국, 영국이 쓰고 있다고 하면 중국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 그룹에 중국어로 로그인을 한 경우에는 네. 저희 아이 어카운팅 화면도 그 중국어에 맞춰서 중국어로 이제 화면에 뜨는 형태가 될 거고요. 아. 영어권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경우에는 저희 아이 어카운팅 화면도 영어로 이제 그 네, 데이터들이 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과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메뉴들도 다 다국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지금 현재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해서 다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GSI는 뭔가요? GSI 지원이라고 예, 하는데. 지금 오른쪽 밑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라는 표현인데요. 뭐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 같이 처음에 도입했던 경우에는 그때가 이제 그 IT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다 보니까 그렇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성능상 SAP도 그때 힘들었고요. 그래서 보통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각 지역 사업부별로 SAP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그 사업부나 공장에 맞는 프로세스에 맞춰서 SAP 구축을 뭐 6개월에 걸쳐서 별도로 하셨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당연히 해외 법인들도 다 그렇게 별도로 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지고 네. 소프트웨어도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좋아지면서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 즉 SAP를 딱 하나만 설치를 해놓고 각 국가에서 네. 혹은 각 사업부에서 그 SAP 안에 이제 조직 구조 중에 컴퍼니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네. 회사 법적인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컴퍼니 코드로만 구별을 해서 물리적으로 하나의 서버를 각 국가에 사용하도록 하는 걸 GSI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요새 SAP는 이런 GSI 환경으로 구축하시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과거에 별도의 인스턴스로 개발을 해놨다 하더라도 네. 이런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GSI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수년 흘렀습니다. 한 4년에 걸친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통해서 삼성전자가 이런 GSI의 모델을 만들었죠. 수립한 거네요. 그것이 이제 다른 이제 글로벌 진출한 회사들도 이제 다 같이 쓰는 거고. 예, 그리고 그것이 SAP 녹아져 버린 거 이게. 그렇죠? 원래 SAP가 이제 그런 것들을 될 수 있도록 됐고 저희 네. 제품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됐고요. 그래서 저희 고객사 중에도 뭐 중견기업에서 시작해서 지금 뭐 거의 매출이 한 1조 원까지 큰 고객사가 있으신데 그 회사 네.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분당에 이제 서버 한 대 놓고 전 세계 16개 법인이 지금 하나의 서버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꼭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이 아니더라도 국내 기업들도 그렇게 하시는 회사들도 있고. 진짜 이런 SAP 이런 프로젝트 하시면 네. 그렇게 정말 처음에는 이 회사가 그냥 중소기업이었다가 네. 지금 말씀 1조 넘게 막 그런 회사로 성장하는 걸 옆에서 보시면 예.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 회사는 애착이 남다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잠깐 부가 설명을 드리면 방금 네. 보였던 것처럼 네. 요렇게 이제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법인들이 사용을 할 경우에, 물론 다 계열사입니다. 네네. 사용할 경우에는 네. 회사들이 조직 간소화를 위해서 쉐어드 서비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사별로 재무팀이나 인사팀을 두는 게 아니라
재무나 인사는 한 회사에서 맡아서 하면서 각 사별 처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면 ABC사가 있다고 하면 재무 담당자나 회계 담당자는 본인은 ABC사를 다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네. A사 경비 처리를 할 때는 A사 시스템에 A사 아이디를 만들어서 접속을 다시 하고 거기 처리를 한 다음에 로그아웃을 하고 나와서 다시 B사 아이디로 작업을 네. 해야 되고 또 C사 아이디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업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CFO가 겸임을 하고 계시거나 CEO께서 겸임을 하시는 경우에도 최종 의사결정권자들이 승인을 하게 들어갈 때도 A사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서 또 승인하시고 B사 아이디로 또 승인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그런 것들을 통합 승인권자들은 각각 하나로 아이디로만 접속을 하셔도 각 사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그 중에 어떤 회사 거를 지금 어떤 회사 거인지 각각 레코드들이 그런 걸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SAP 뭐 상에서 이것이 하나의 뭐 그 인베디드 돼가지고 네네. 뭐 아이플로 바로 접속할 수 있나 보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이 이런 여타 그 경비 처리하는 시스템 국내 뭐 저희 말고 경쟁 업체들이 꽤 있는데 네. 저희 업체 그런 경쟁 업체들 대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 중에 하나인데 네.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FB03이라고 하는 SAP에서 회계 전표를 조회하는 표준 화면인데요. 네. 저 표준 화면 밑에 iFlow라는 버튼을 저희가 인베딩을 시켰어요. 네, 저건 네. SAP에서 제공하는 기술을 활용을 한 거고요. 저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음. 이 회계 전표가 어떠한 결제 루트를 통해서 결제선을 통해서 결제가 되었는지 그때 어떠한 증빙 문서들이 있었는지를 오른쪽에 창이 별도로 둬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저 창은 사실은 브라우저로 호출을 합니다만 그 창 위에 URL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서 보안의 취약점이라는 것도 제거를 해놓은 그런 네, 이제 네. 특징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사실은 회계팀 담당자들을 위한 기술인데 이거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들 좋아하시죠. 아, 네. 아는 사람은 확실히 아는.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룹의 연동. 네. 네. 이따 이제 두 번째 세션에 네, 맞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네. 요거 기존에 그러면 SAP를 쓰고 있는 고객들이 다 이제 그룹웨어들은 포탈이 또 큰 기업들은 포탈이 따로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 SAP가 녹아져 있죠, 보통 큰 기업들은. 네, 그래서 포탈하고 그룹의 연동을 SAP를 연동을 해놓은 기업들도 많이 있으시고 네. 그룹웨어 안에 네. SAP의 이제 엔터프라이즈 포탈이라는 포탈을 통해서 SAP 트랜잭션을 그 안에서 이제 또 처리를 하시는 기업들도 네네. 해서 각 사별로 큰 대형 그룹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이제 포탈들이 있으시고요. 네. 중견기업들이나 그렇지 않은 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나와 있는 네. 그룹웨어들을 구축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ERP를 구축을 할 때 보면 네. ERP 투자를 하면서 그룹웨어 투자를 같이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기업들이 선호하시는 거를 그냥 소개시켜드리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저희하고 연동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네. 같이 연동을 해드리고 했었는데요. 네네. 뭐 뒤에 다음 세션에 설명드린 티그리스와 같은 소셜웨어를 이제 만나고 나서는 코어를 하는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이제 뭐 이런 그 소셜적인 어떤 네. UX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업이 필요로 하니까요. 커미션이 예. 중요하고. 네. 사실 저희도 이제 과거에는 다른 별도의 그룹웨어를 쓰다가 네. 지금 티그리스랑 같이 태그 컴퍼니랑 같이 사업을 하면서 티그리스로 저희 그룹웨어를 바꿨거든요. 아, 네. 근데 보면 이 아직 연배가 좀 있으시거나 임원분들은 과거에 메일 기반의 그 네. 그룹웨어에 더 익숙하셔서 잘 사용을 못 하시는 반면에 젊은 직원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네. 임원분도 근데 뭐 소셜은 다 쓸 거 아니에요. 밴드건 뭐 카톡이 뭐 하잖아요.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는 익숙해질 하셔도 텐데. 또 업무는 그렇게 하시려고 안 하시는 권위. 네. 권위. 경향들이 뭐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자. 요거는 이제 저희 기능들을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해놓은 화면인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권한에 따라서 네. 결제 화면들이 표시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승인을 받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경비를 썼으면 무슨 근거로 썼는지 혹은 네. 외부에 대금 지급을 할 때 어떠한 거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네. 첨부 문서들이 이제 중요한 문서가 되는데요. 다양한 첨부 문서들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SAP 컨텐츠 서버에 그 문서가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룹핑을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복잡하게 많이 해놓으셨는데 일단 다 기록된 증빙 문서들을 나중에 특정한 목적에서 찾아보고자 하실 때 그런 그룹화를 해서 또 찾아보실 수 있다. 이런 기능입니다. 문서들이 이 조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조회를 맞습니다. 쌓아놓고 또 찾아보는 게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자, 그다음에 이거 영상이 뭐 준비된 것 같은데 이 영상 어떤 영상인 거죠? 아, 요거는 저희 이제 실제로 그 아이 어카운팅이 어떤 건지 화면들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네네.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예.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로그온을 한 상태이고요. 네. 초기화면에 이제 로그온을 하시게 되면 저희 아까 요 부분은 각 사의 이제 회사 이미지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될 거고요. 각 사별로 로그인해오는 사용자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법인카드 생성 건수가 이제 내가 결제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아까 사용자 같으면 신청을 해야 될 법인카드 건수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분은 한 달 내내 모아두셨던 분이라서 쭉 이렇게 좀 많은 건수들이 보고 있는데 이걸 네. 보고 결제를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한 건을 클릭을 하면 세부 내역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요 화면들은 각 사별로 커스터마이징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각 사별로 이제 다양한 것들을 그 니즈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이거 제가 궁금해진 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네. 특정한 업체를 자꾸 써 네. 접대 그런 것도 여기서 막 모니터링이 됩니까? 사실은 그게 어떤 이제 것들? 그 얼러트처럼 이런 아니면 예. 이런 것들은 관리 관점에서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 FDS라고 하는 영역인데 네네. 저희도 하다 보니까 그런 니즈들이 있으셔서 네. 저희 것들 중에 어떤 기능들이 있느냐면 네. 제가 잠깐 세우고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나 특정 지역에서 경비를 과도하게 많이 사용을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휴일에 그 법인카드 네네.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본인의 주소지와 가까운 곳에서 네네. 많이 사용을 할 경우에 얼럿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이거는 저희 제품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기능이라기보다는 네. 각사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추가 개발해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경비 사용 패턴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상태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확인 후 기록을 하고요. 이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경비의 계정들을 무엇을 쓸지 계정 과목들도 확인이 가능하고 여기 나오는 계정 과목들은 사실은 저희 제품은 아까 아키텍처 설명할 때 잠깐 지나갔는데 SAP 서버랑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SAP ERP 위에 SAP 제공하는 웹딘 프로 아밥이라는 언어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SAP 상의 펑션이나 테이블을 그대로 읽어올 수 있고 그대로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게 이제 조직도를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결제선을 확인한 후에 결제를 진행을 하고 첨부 문서를 눌러서 증빙을 이제 첨부를 하게 되고 세부 입력을 확인한 후에 신청을 하면 이렇게 전표가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 번호가 SAP상의 실제 전표 번호가 될 거고요. 요거에서 이제 이 뒷부분은 이제 승인권자가 들어가서 승인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 승인들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시는 형태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대 효과 뭐 아까 말한 처음에 그 고객사 말할 때 그런 효과들이 다 있는 거죠? 예, 그죠? 맞습니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SAP도 요새 보면 이제 아키텍처가 R3에서 S4하나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SAP의 UX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저희가 UX 전략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은 뭐 이 앞에도 더 과거도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부터 보면 2006년에 이제 SAP ERP 과거 이제 R3라고 불렸던 거에 새로운 버전의 SAP ERP가 출시가 됐고요. 이때부터 이제 UI들을 웹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제공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에는 웹딘 프로 아밥이라는 기술을 SAP가 제공했고요. 저희가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SAP 위에 애드온을 하는 이제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제품으로 iFlow, iAccounting, iAccount Expense 같은 제품들이 나왔고요. 그러다가 2013년 5월에 SAP가 SAP UI5라는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 테크놀로지 혹은 아키텍처 툴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HTML5라는 표준을 제공을 해주는 표준을 지원해주는 기술이고요. 사실은 이 앞에 웹딘 프로 아밥 혹은 웹딘 프로 자바는 SAP 고유의 웹을 지원한 기술이었다라고 하면 이 기술은 글로벌 표준에 맞춘 오픈 스탠다드에 맞춘 웹을 지원한 기술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요. 웹딘 프로는 그냥 애플리케이션이고 얘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아니 여기도 웹 애플리케이션 한데 이 기술은 SAP 고유의 기술이다 보니까 SAP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 기술은 자바 개발자라든지 이런 오픈 진영에서도 넘어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맞춰서 새로운 제품들을 저희도 개발을 하려고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플로우가 아이플로우 UI5. 뭐라고 아이플로우 UI5라고 UI5 같이네. 같이입니다. 바꿔야겠다. 네, 제품이 좀 어렵습니다. 네네네. 요거는 이제 간단한 기술 비교인데요. 아까 네. 웹팀 프로 아밥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그 입력 화면을 만들 수 있는 대신에 최대 단점이 하나 있었던 게 얘는 모바일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질 않아요. 아, 네. 물론 이제 태블릿 PC에서 한번 접속 URL 들어가 보면 뜨기는 하는데 조회는 가능한데 거기서 뭔가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본다든가 하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나온 SAP UI5는 모바일과 데스크탑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네. 반응형 웹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 태블릿, 데스크탑이 하나의 앱을 가지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오른쪽에 그 UI5라는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제품을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게 지금 나온 겁니까? 이제 나올 겁니까?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일부 이제 시연을 해드릴 수 있는 데모까지는 나와 있고요. 정식 네네. 제품은 이제 내년 중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이런 아이 어카운팅 쓰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어떻게 이런 마이그레이션은 어떤 식으로? 기존의 데이터와 네. 그다음에 그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구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좀 해드려야 되고요. UI는 좀 더 새로 개발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요 이제 Fiori나 SAP UI5를 사용하실 때 이제 두 가지 사실 옵션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지금 SAP ERP 자체를 S4 하나라는 새로운 SAP 제품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보통 이제 컨버전이라는 표현을 요새 네네. SAP 사용을 하고 있는데 컨버전을 하신 후에 여기에다가 저희 제품을 올리는 방법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기존의 SAP ERP를 그대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i3는 그대로 쓰고. 예, 그대로 네. 사용을 하고 그 SAP ERP 외에 요 UI5를 띄울 수 있는 게이트웨이라는 거를 업데이트를 하시면 그 제품을 요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그렇죠. 아까 그 반응형 웹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요 뒷부분은 이제 SAP가 아키텍처 자체가 S4 하나로 바뀌면서 네네. 테이블 구조도 간소화되고 심플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UI도 변경을 하는데 그런데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셔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 DB에서도 저희가 구동이 가능하고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 화면이고요. 요거는 이제 변경된 그 FI 쪽에 이제 제목이겠죠. 통합된 테이블인데 이 네네. 통합된 테이블에 저희 데이터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해 드리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시연으로 만들었던 전표가 그 통합 테이블 안에 이렇게 잘 네. 기록이 되고 있다. 그래서 S4 하나도 대응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SAP 고객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예. 이제 SAP 고객이 되려는 회사도 아직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 ISTN이라는 이름 자체는 사실 아직 모르실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네. ISTN 이름으로 사명을 바꾼 게 지난해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는데 원래는 어떤 기존에 이제 아이스프린트라는 명칭으로 네. 사업을 운영을 하셨 10년 이상 운영을 해오시다가 네. 그다음에 그 IT니어라고 이런 웹 쪽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양사가 합병을 해서 ISTN이 됐고요. 네. 사실 아까 동영상 보실 때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그 동영상 오른쪽 밑에 보면 IT니어라고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네, 네. 거기 합병 전 회사의 로고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SAP 쪽에 대해서 구축, 그다음에 운영, 네. 서비스까지를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제조 기업에 저희가 레퍼런스가 가장 많기는 합니다만 아까 뭐 잠깐 사례로 말씀드렸던 소셜 커머스 회사라든지 네. 비제조업에도 다양한 고객들을 가지고 있고요. 공공기관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도 지방에 있는 뭐 공공기관에 정보화 계획 수립 ISP를 또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원스톱으로 뭐 ISP나 PI에서부터 구축, 운영 유지 보수까지를 다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오 컨택이랑 또 자체 개발한 이런 다양한 이제 네. 서비스나 제품들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세 번째 중에 ICQ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네. SAP 상에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암호화하는 것이 아. 필수 요소이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SAP DB 암호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전문 업체와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제품을 가지고 있고 SAP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가지고 네, 있어서 네. 그런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SAP 비즈니스 하다 보면 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SAP에 뭔가 잘 연동하면서 네. 특화된 그런 자체 솔루션의 서비스를 만들면 네.
그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나중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도 지금 해외들 많이 나가 계시기 때문에 네.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저희 제품을 딜리버리 아니, 이 자체를 꼭 국내 기업이 아니라 해외 SAP 쓰는 고객들한테도 팔 수가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ICQ 같은 경우에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이제 마이 넘버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세금을 개인들에게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 주민정보와 비슷한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이제 마이 넘버 체계라는 게 나오게 됐고요. 네. 그럼 그 개인들이 각 고유한 마이 넘버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DB상에 저장을 할 때 암호화를 하라는 요건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 협력사와 같이 공동 개발한 ICQ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지금 진출을 또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 ICQ도 네. SAP 인증을 또 따로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 방송하면서 내년에는 좀 이제 그 다양한 분야에서 네. 다양한 우리나라 아이스텐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벤더랑 네네. 글로벌 벤더의 물건을 우리가 국내에서 판매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글로벌 벤더가 플랫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글로벌한. 그걸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전 세계로 좀 뻗어나가는 그런 이제 뭐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클라우드 얘기 잠깐 하셨었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SAP에서 SAP HCP라고 불리는 하나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클라우드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놨고요. 저희가 그 HCP 기술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지금 도입을 해서 HCP에서 인증받은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아이 어카운팅을 온프레미스 즉 설치형 버전으로도 당연히 지금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지만 이 HCP 위에서 구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또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경비 처리나 이런 것들을 굳이 그 내부 시스템에다가 연동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클라우드 형태로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전무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한 분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이따가 저희가 이제 경품 좀 보내려고요. 예. 자, 이진식님, 아이플로우의 설정 데모 간단한 거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수준으로 가능한지와 GUI 형태로도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데모를 지금 뭐 당장 보여드리기는 어렵고요. 수준은 각 사별로 그 각 사에서 사용하시는 세금 코드라든지 뭐 부가세 코드라든지 계정 과목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아이 어카운트에 띄울 것인지 말 것인지. 왜냐하면 ERP에는 모든 풀셋이 필요하지만 경비 처리에는 일부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느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물론 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GUI 형태로도 활용하시는 데도 있고 저희 고객 중에도 일부는 기존에 경비를 업로드하거나 임시점표 생성하는 거는 SAP 9.1로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을 하기를 원하시는 고객들이 있으셔서 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오른쪽 위에 첨부하고 결제자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신청은 그 SAP 9.2상에서 CS 환경에서 하시고 승인은 웹 환경에서 하실 수 있도록 구현된 사례도 있습니다. 박재용님, 카드사로부터 경비 자료가 왔을 때와 승인 요청을 하여 승인이 났을 때 알림 기능이 있는지요? 이메일이나 SMS로? 네, 알림 기능, 이메일, SMS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메일이 많이 와서 별로 안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능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께서 또 하는 게 카드사와 실시간 싱크는 불가능할 거로 생각되는데 미리 사용 금액을 입력해두고 카드사 전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카드 전표와 미리 입력해둔 경비를 싱크해주는 기능은 있는지요? 싱크는 당연히 사실 실시간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카드사가 하루치를 모아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형태가 되고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카드 전표하고 입력된 경비를, 근데 저거는 사실 지금 질문대로 하면 경비 입력을 수동으로 한번 해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구성하시는 거는 저 문장만 봐서는 큰 효과는 없어 보이는데 저건 뭐 필요하시다고 하면 따로 질문을 주시면 정확하게 어떤 사례를 원하시는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프는요, 지금 그 남전무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좀 댓글 잘 써주시고요. 여러분들 그 추가로 질문이라든지 아주 자료 같은 것들은 그 남전무님께 이메일로 컨택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성님, 컨텐츠 서버 없이
자사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예, 꼭 컨텐츠 서버 없이 자사에서 사용하시는 제품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약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클라우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할 때 네. 그런 API를 저 클라우드 제품이 제공만 해주신다고 하면 가능하고요. 네.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도 네. SAP 컨텐츠 서버가 아니라 자사에서 사용하시는 별도의 EDMS에 실제 파일이 첨부가 되고 하는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정 교수님께서 전자서용계에서도 무전표로 회계전표 작성을 하여 DB에만 보관을 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요? 아, 요건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네. 전자서용계산서는 저희 이제 전문 영역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네. 그 이세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당연히 전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세로에 들어있는 거를 스크래핑 하는 것들도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들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저희 제품이 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과 연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아이 어카운팅 익스펜스 말고 확장을 했을 경우에 네네.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왔을 때 승인받는 걸 연동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연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정 교수님께서 전자어음 관련도 금융사와 인터페이스 처리하여 관리가 가능한지요? 요 부분은 요것도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범위보다 살짝 넘어가는 범위이긴 하는데 인터페이스는 가능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태훈님 답변을 달아주셨지만 그래도 이거 뭐 다들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요. SAP ERP를 사용하고 있고 그룹을 통해 SAP 경비정표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매년 SAP 오디트를 받을 때 인다이렉트 액세스 시스템에 대한 SAP 라이선스 이슈가 있는데요. 타사에서 어떻게 SAP 오디트에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게 굉장히 큰 작년부터 이슈. 굉장히 네, 작년 이슈죠. 말부터 네. 큰 이슈인데요. 저 부분은 저희도 동일하고요. SAP의 그 라이선스 타입 중에 여러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한 타입들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저희 제품은 별도의 플랫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SAP 유저 라이선스 타입 중에 플랫폼 유저 라이선스 타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유저 라이선스 타입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위에 질문도 네. 질문 많이 하시는 건데 네. 저렇게 이제 팀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저렇게 팀에 카드가 한 장이 있는 경우에는 팀별로 저 경비 처리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있으셔서요. 네네. 그분들이 업로드를 하시거나 승인 신청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공용 카드 하나를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A라는 직원이 썼다가 그 다음에는 반납받아서 B라는 직원이 쓴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매핑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법인카드를 지급을 할 때 그냥 법인카드만 주는 게 아니라 네. 이 기간 안에 어떤 사원한테 썼다라는 거를 같이 기록을 해두게 되면 네. 그 시점에 사용한 거는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질문 받았던 것 중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부서와 B 부서가 같이 회식을 했는데 A 부서에서 7명이 오고 B 부서에서 3명이 왔으므로 네. 경비를 7대3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네. SAP에서도 그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자, 홍유성님,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내역 등의 데이터는 리얼타임으로 가지고 되는지요? 혹시 위 기능이 지원되는 ASP 업체가 한정이 되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얼타임은 아니고 하루에 한 번 새벽에 배치를 네네네. 받고 있고요. 네. ASP 업체는 저희하고 인터페이스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네. 하면 한정 짓지는 않습니다. 자, 임모무님, 기존에는 결제 연동을 할 때 아바카 어댑터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아이플로우로 하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기존에 웹을 지원을 할 때 SAP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웹 프로그램이 네. 별도의 웹 서버 위에서 구동을 하게 됩니다. 뭐 사실 저희 경쟁 업체 중에도 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경우는 이슈가 발생하는 게 이 웹 서버와 SAP ERP 서버가 어쨌거나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둘 간에는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누락이 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어댑터는 자바 쪽에 JCO라는 자바 커넥티비티라는 어댑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실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제품은 장점이 SAP ERP 위에 SAP에서 웹을 지원하는 웹인프라 아밥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현격하게 줄어주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사례에서 뺐습니다만 국내에 매출 한 20조 규모 되는 네. 큰 그룹의 계열사 같은 경우에도 그 별도로 되어 있는 BPM을 사용하시다 이런 데이터 유실이나 아니면 데이터가 싱크가 안 맞거나 하는 것들이 네네. 있어서 그거를 저희 아이플로우로 대체를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미나영님, 카드 경비 처리 시에 카드 승인 데이터 기준 신청과 청구 데이터 기준 신청,
두 가지 설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지요? 이 부분은 커스터마이징 영역이고요. 이거는 네. 뭐 각사별로 요구사항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네, 프로젝트 알겠습니다. 하시면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자, 전무님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네. 분 이름 좀 불러주시죠. 좋은 질문이었다. 아까 네.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분은 정규성님. 정규성님, 네, 제일 많으신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네. 자, 정규성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영화권 구매 보내드릴 테니까요. 주말에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질문 하셔가지고, 좋은 시간 된 것 같고요. 전무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추러 갈까요? 네. 예. 저희 ISTN이 이런 SAP 위에 애드온 솔루션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기업 업무에 사용을 하시다가 불편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하고 이제 따로 상담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네. 있다라는 것도 강조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아까 ICQ라는 이런 부가 제품들도 네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견을 주시면 네. 저희가 또 같이 찾아뵙고, 알겠습니다.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남기웅 전무님, 아이스텐 남기웅 전무님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컨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시 52분이고요. 5분 뒤 2시 57분에 두 번 세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많은 이제 SAP ERP 쓰고 있는 고객들이 왜 기존에 그룹웨어가 있는데 왜 또 소셜웨어로 요새 또 많이 바꾸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또 어떻게 이런 것들랑 연동이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분 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